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현재까지 용호 상박 우승자들 명예의 전당부터 보겠습니다. 종목 우승 명예의 전당을 살펴볼까요? 3월입니다. 박병준 매니저의 에이텍, 조기준 매니저의 코나아이, 백인현 매니저의 로버티즈 두 달 연속으로 대명 에너지까지 왔습니다. 지난달 35% 산일전기로 우승한 강시환 매니저 오늘 출연합니다. 자, 이어서 현재 역대 우승자 종합 우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백인현 매니저가 초대 우승했죠. 25.17%, 강시환 매니저 그때부터 96.61%로 막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가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걸 해냅니다. 저 때는 저수익률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119.55%, 123.08% 저렇게 이관왕을 연속으로 100% 넘게 달성했던 이호근 매니저도 오늘 출연을 대기하고 있고요. 지난달 박병주 매니저가 35.85%로 우승했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성하준 매니저와 최원범 매니저가 합류했거든요. 정말 우승 경쟁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하준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이제 돌아온 드래곤 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딱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막판에 좀 낙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일 시장 좀 기분 좋게 텐션 높게 해서 잘 데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또 프리토크를 항상 이 시간에 하는데 프리토크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따끈따끈한 주제를 갖고 왔을까요? 진짜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원전 저 빅딜의 그림자, 지금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딜은 어떤 딜이었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저기 진짜 붕괴 신호탄, 오늘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근데 이게 마지막 탈출 기회였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독성 보도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충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매니저가 지금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성하준 매니저인데요. 네. 자, 일단은 포트에 한전기술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월요일 단독성 보도를 보고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제도 뭐 이야기 터졌고, 근데 오늘은 조금 회복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하준 매니저의 말이 뚝심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성하준 매니저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마 붕괴의 신호탄을 말하진 않겠죠? 그렇죠. 저는 일단은 뭐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단독 기사를 내신 분들이 아마 우리 용호상박 방송을 참고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내용이 성하준 억까? 네, 내용이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또 반박 기사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을 보는 눈이 내가 이게 뭐 낮지는 않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얼추 좀 흐름이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약들,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원전 대리인이에요, 웨스팅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체코 원전 수주를 할 때 있어서 밥그릇을 웨스팅하우스의 태클 때문에 다 놓칠 바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 미국과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기준이 잡혔던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뭐 방금도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맞아요.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 종속 관계다, 이게 뭐 나쁜 좀 이렇게 계약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그 당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협력 관계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원전에 대한 기술은 좋지만 국가적인 신뢰도
신뢰도는 미국보다 좀 낮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적인 신뢰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주면 어쨌든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건설에 대한 역량은 조금 적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전략적인 협력이다라고 보고 간판을 있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딱 이 재료를 얘기하지 않아도 웨스팅하우스의 간판을 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게요. 네. 아니, 저는 네네. 그 반등할 때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 좀 말씀드립니다. 반대 의견이십니까, 네네. 이영훈 매니저님은?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제조 능력은 없어요. 이 맞아요. 원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기회가 되는데 일단 한수원 쪽은 조금 부정적이죠. 이번 계약권을 조금 보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유럽이라던가 북미 쪽은 우리가 이제 좀 진출하는데 좀 제약을 줬고 반면에 이제 그 북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여기는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이제 피 터지게 막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원가 경쟁력, 가성비인데 중국이 조선 쪽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성비가 또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 쪽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전 기술, 한전 KPS 이쪽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누가 되든 거기가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매도를 얘기하느냐? 시세의 불안함? 아니요. 아니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차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파워. 예. 예, 지금 그 차트를 못 봐서 그냥 이 화면 그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쉽게 지금 올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항상 이제 얘기됐던 게 뭐냐면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인데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잘 나갈 때는 네. 그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가 흔들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약간 이제 고점의 맞아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보여줬던 차트 저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처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딱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고점 찍고 내려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길게 보니까 전고점을 지지받고서 올라올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지금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은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었겠고 네.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시겠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소화하는 구간인 것 같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더 좋다라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간판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다 좋았다 하더라도 이 원전이라는 건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거는 먼저 선점한 나라들이 쉽게 놓아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걸 또 크게 보면 방산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역시 먼저 점유한 나라들이 쉽게 놓아주지 않는 부분. 네. 우리가 뭐 전투기를 못 만드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뭐 조선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기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원전이 지금 그 초반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웨이스팅 하우스에 대한 간판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국과 경쟁하면서 실력을 더 키워나가고 인지도를 쌓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력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처음에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도 네. 처음에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전 세계 탑에 올라가 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로 밀어봤을 때 뭐랄까 그 원전 쪽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좀 뭐 한 번 정도는 출렁했다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출렁이 부분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더 한 박 더 도약하기 위해서 출렁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때는 오히려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쪽 호재인데 다만 이제 미국에서 원전주가 한번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네. 네. 최현모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거 웨스팅하
두산에부터 나올 때부터 이제 약간 지겹거든요. 네, 지금 어저께부터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원전 지금 그 얘기만 계속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새로운 관점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새로운 관점.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을 보는 관점을 저도 이제 저점에서 좀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입장인데 첫 번째로는 중동입니다. 빈살만이랑 우리나라랑 얼마 전 통화했어요. 중동 쪽에 방산이랑 우리 원전 쪽 같이 협력을 하자고. 그러면 그 이슈가 살아있고 왜냐?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계측기부터 시작해서 최고치니까. 그래서 최고 레벨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부 장관의 취임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선 에너빌리티 사장이었던 김정관 장관이 이제 새롭게도 시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원전을 그러면 손을 놓을 것이냐? 원전 문을 닫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봐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걸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너무나도 좋게 보는 게 이 앞서 이제 강찬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기준을 잡아놓은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결코 놓지 않아요. 중국이 아무리 저가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 거의 5개국이죠.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수주가 그렇게까지 또 좋진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저는 중국은 그렇게까지 경쟁 상대는 아니고 오히려 미국과 협력하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BHI 이런 건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는 미국이 좀 조정이 나와서 이제 그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기술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뭐 어떤 계약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이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잘만 하면 복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좀 보시나요?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할 얘기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 원자력, 그다음에 남북 관련 그런 부분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얘기들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뭐 크게 큰 틀에서 벗어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조선 이미 다 끝났고 남북 경협은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가장 화두되는 게 원자력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 다루겠죠. 우리나라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미 협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좋은 쪽으로 포장하면서 도장 찍지 않을까 이런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 오늘 출렁했던 부분 오늘 아랫골이 달아서 채워졌던 부분들이 그쵸. 크게 저는 좋은 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맞아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현 정부가 지금 2, 3년째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약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현 정부가 6월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6월 달 시작했고 지금 정부가 이제 3개월째이기 때문에 계약도 1월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했기 때문에 다시금의 유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것이다. 좀 더 초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상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좀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호근 매니저님이 아까 그래도 조금 이게 시세가 올라오면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해요? 탈락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원전 우리나라 기회 많다니까요. 현대건설 그 구분해서 보자고. 구분해서 그렇게 보면요? 현대건설, BHI, 두산 왜냐하면 미국은 못해요 그거를. 근데 우리 기업들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한수원이 하던 웨스팅하우스 하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수주가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팹리스는 조금 어렵고 파운드리 쪽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러니까 미국도 뭐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이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큰 그림에서는 르네상스 아니에요 원전. 그래서 좋게 보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조금 출렁이니까 요번 단기 타이밍은 한번 팔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많이 갈 거예요.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 저도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들이 좀 있었고 그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일본 쇼크에 위에서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또 패닉셀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중 조절하자라는 이야기는 전 너무 좋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 모멘텀 장세의 흐름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줄곧 외쳤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안도하는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초점으로 보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사실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없이 하락했으면은 맞아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양전을 한 기업들도 좀 있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 낙폭을 거의 다 축소해서 와 거의 3%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뜨겁고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프리토크를 통해서 저희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현재 8월 수익률 대결 계속되고 있는데요. 순위 한번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재 종목별 수익률 강시환 매니저의 삐끼삐끼가 매일 보이죠? 26.17% 노머스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원범 매니저의 멋있는 포즈 뻔뻔하죠? 13.72%로 2위입니다. 3위 하나엔진 이호근 매니저 9.15%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 1위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단독입니다. 단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강시환 매니저 25.05% 단독 기사 아니죠. 단독 보도 아니죠.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프리토크에서 원전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또 원전을 갖고 있는 원전을 포트에서 운용을 했었던 이제 성하준 매니저 순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종목입니다. 뭐 뚝심 있게 가겠습니다. 원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야. 현대건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나왔습니다, 오늘. 네.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원전이라고 해서 현대건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재건에 대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모멘텀으로 찾아보자라는 거. 그러니까 겹테마를 보자라는 거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벌써부터 좀 발을 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대한 재건이라든가 리뷰 스마트시티 재건에 대한 MOU 체결들이 분명하게 수혜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과 종전, 뭐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커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 만약 정말 이 회담에 대한 확신이 선다라 그러면 저는 재건주는 정말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재건주도 실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끌려 나온다라는 기반으로 예. 이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번째로는 뭐 원전의 아버지로서 원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말씀드렸듯이 앞서도 뭐 이건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없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 능력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EPC 능력,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현대건설이 어떤 수주를 따내던 간에 웨스팅하우스 간판을 달고 어떤 수주를 따내던 간에 이 현대건설의 타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해외 수주가 됐든 이 시공 파트너로서 계속 굳건한 자리를 유지해 준다라 그러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원전과 재건에 대한 것만 볼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자체는 단기 테마에 의존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해외 플랜트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뭐 신재생에너지 뭐 다방면에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전과 재건에 대한 테마가 조금 비중이 높지만 그 외의 것들의 주력 사업에 대한 외의 것들의 것도 이 추가적인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진땀 흘리실 만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죠. 진땀. 네. 네. 그래서 뭐 낙폭을 상당히 많이 키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지금의 낙폭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현재가 매수가는 이 55,900원에서 시초가 내일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65,000원 선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65,000원 잡으면 아 그렇게 원전 간다고 아버지 하더니 생각보다 높게 안 잡았네라고 딱그 얘기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죠. 저희 용호상박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을 채택해서 넣어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계속 이제 원전에 예. 제가 뭐 원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일단 현대건설 위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원전 프리미엄으로 좀 많이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올랐는데 지금 원전주들이 조금 흔들리는데 이번에 그러면 현대건설을 다시 신고가까지 보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뭐 아까 주셨죠. 목표가 그 정도에서 끝낼 건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전략적인 네.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현대건설 내가 6만 5천 원까지만 보고 들어갈 거면 나는 뭐하러 이걸 찾나라고 하실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에 의한 반등은 6만 5천 원. 네. 근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시세는 이 한미 정상에 대한 원전 르네상스 협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그 결과.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계에서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혜받을 수 있는 힌트가 있었는지 네. 아직 다 나온 내용이 다 나온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로 좀 더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 그러면 신고가까지는 30%나 밀렸기 때문에 네. 저항대가 좀 일부 있어서 신고가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중간 정도까지는 또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눌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충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좋게 보는 네. 편인데 현대건설이 재료가 많죠. 네, 원전도 있고 건설도 있고 그렇죠. 남북경협도 있습니다. 경협이 경협도 있어요. 있습니다. 오. 네, 거기다 이제 제가 오늘 포커싱을 잡고 싶은 건 조선 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오션이랑 이 현대건설이 또 콜라보가 됐고, 그래서 원팀으로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보는 조선은 이제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대건설이 조선에서의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뭐가 있을까? 지속은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신선해요. 그 상당히 신선하네요. 네. 원전 재건 관련주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선 나왔어요? 네, 항상 제 질문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 이 하나오션과 이 현대건설에 대한 해상풍력 콜라보레이션 저는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마지막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건설은 단순히 재건과 원전에 대한 테마만 있는 기업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 다방면으로 이제 테마가 좀 잡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오션과의 이 풍력선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풍력 발전기를 바다로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잡고 싶은 건 이 단기간 안에 시세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이 원전과 재건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이제 주력 산업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긴 해요. 신재생 쪽은 사실 현대건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노려본다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중장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선한 견해를 한번 드려볼게요. 또 있어요? 현대건설이지 않습니까? 건설. 건설. 현대 뭐 ENC, 현대 엔지니어링 아니고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이라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 쪽에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뭐 최근에 DLNC에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제재를 하고 있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런 현대 건설주 쪽에 센티를 조금 저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건설 쪽 얘기를 들으니까 부동산 쪽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뭐 조합원들한테 뭐 11억씩 뭐 전가한다 뭐 이런 내용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저 빼고 세 분이서 식사하신 건 아니시죠? 질문이 거의 이거는 억지로만. 그렇죠.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까지 나왔고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 건설주에 대한 이 우려감, 그리고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좀 부족하다라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현대건설이 사실상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이 주가를 흔들 만한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전과 재건 쪽에 집중해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성화준 매니저가 날카롭게 제 질문을 한 거예요. 세 분 혹시 뭐 회식하셨나요? 아니 이게 지금 질문들이 현대건설을 사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와 쭉쭉쭉 질문 나오는데. 답변이 너무 달변이니까 예. 그거 한번 막히는 거 보고 싶어서 이거 얘기했는데 그거까지 달변으로 그냥 네, 거의 뭐 오늘 질문을 쥐어 예, 짰죠. 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들 오고 갔는데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가 다 받아내주고 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쇼호스트. 맞습니다. 쇼스가 많아요, 지금. 네. 자, 그럼 이제 성화준 매니저의 현대건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또 순서를 좀 신선하게 가보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 순서로 먼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제가 8월 달에 좀 집중하는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선취 관점이라고 꼭 말씀드리는데 예. 이 종목은 선취보다는 내일 바로 좀 집중해보자. 내일 하루 바로? 네, 오. 남북경협주고요. 오늘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 말씀드립니다. 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국내 언더웨어 그리고 스마트 이너웨어 개발하고 제조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쿨링 시스템을 또 도입해서 뭐 속옷이 좀 시원하게 그래서 속옷 네이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 가동 당시에
입주했던 실제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좋은 사람들이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이루어졌었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내려온 그런 매출에 대한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기조를 탄다라면 충분히 그런 면에서도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계속 포인트를 계속 잡아드리도록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의제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뤄질 것 같고요. 자,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새로워질 그런 또 대상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제 남북 또 친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북주 그리고 남북 경협, 남북 경제 협력의 또 준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 협력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감. 물론 자율주행차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개성공단 바로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기대감이 이제 시작한 정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2,75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사람들 저도 이제 그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당연히 뭐 이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시청자분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사람들 이신석재 뭐 JST나 막 관련적으로 그렇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슈가 좀 커야 돼요. 사실 좋은 사람들. 그렇군요. 개성공단에 2,700평 부지 갖고 있고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되고 거기에서 수익을 좀 끌어내야 경제협력에 대한 수혜를 받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당장 이 개성공단을 이렇게 다시 재가동할 수 있을까? 이 북한의 반응을 봐도 지금 그래 한번 대화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좋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더 갈 텐데 그 이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조금 과감하게 얘기해서 실체 없는 테마주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간다라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도장 찍히면 바로 세론 아닌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야, 받은 만큼 바로 역습 들어갑니다. 예. 저는 조선을 도와드리려고 좀 토스를 한 거였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남북경협이라는 게 좀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을 5년 미만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굉장히 좀 붐이 일었던 판문점 회담에서부터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개성공단은 이미 지금 인프라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가동만 하면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통신 장비만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장 가동해서 청소만 하면 된다라고까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는 자,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했었고 그 완전한 비핵화 자체가 우리가 비핵화를 얘기했을 때 그 당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좀 반발감이 또 있었고 두 번에 또 캔슬을 났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말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협력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미국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산만 지구의 회복이에요.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있는 레저 산업들, 카지노 사업들에 대한 경제 부흥들.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게 대입하게 되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다시금은 언제든지 가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개성공단 자금에 대한 그 모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재개시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퀘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이게 실체가 없진 않고 저는 실체가 없는 것들은 뭐 대한고래 테마, 초전도체 이런 걸 또 생각하기 때문에 급이 지금 다르다. 급이 다르다. 네. 급이 다르다. 이 테마는. 테마라고 부르기도 치고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올렸어요. 싶고. 품격을 올렸어. 네,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정부 끝날 때까지 기존 유지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유리하다 봅니다. 아니 남북경협주 하면 남북경협주 아버지는 현대건설 아니에요? 현대건설. 그렇죠, 그렇죠. 현대건설 갑자기 좋아 보이는데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 그렇게 막 포락포락 나오지 않던데 이게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남북경협 좀 좋아지는 과정이? 네, 우리가 옛날부터 겪었던 그 화전양면 네. 전술에 우리가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지금 김여정 부부장 입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네. 뒤에서는 저는 이미 북한 TF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청했을 때 항상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잡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정부가 시작을 했고 좀 기다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좀 예의주시하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현 시점에서 지금 본다라 그랬을 때 이 좋은 사람들의 시세 분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도 또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네요. 또 동맹이 또 나왔어요. 인프라도 준비하고 하면 이게 좋게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타점을 우리 최한범 매니저님께서는 이 실제 개성공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현재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그 이상의 52주 신고가 그 이상의 추세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지
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야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개성공단 30년 동안의 누적 가치가 160조 정도인데, 네, 그래서 160조 정도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네, 어떤 가치를 평가한다라면은 매년 한 5조 원 정도의, 네, 5조 원 정도의 산업이 지금 이제 창출된다고 하죠. 그러면 GDP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의 고용 창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저는 지금 정부가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그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요. 네. 네. 예, 제가 지금 얘기를 다 종합해서 들어보고 최연번 매니저님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혹합니다. 좋아 보여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괜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좋아질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북주 관련된 남북 경협주 관련 종목들이 매번 대장이 바뀌어요. 근데 좋은 사람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투자주의 종목이었고 경고 지정 예고가 되면서 좀 쉬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한 번 투자주의라든지 경고 이런 얘기가 들 텐데 과연 그러면 목표가까지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더 바라보면서 갈 때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투자주의라든지 투자 경고에 부장의 대한 역할도 부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갓댁이 강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항상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네. 한 번도 휴게소나 드론 쉼터에 안 쉰 적이 없습니다. 차도 쉬고 저도 쉬고. 네. 그래서 경고 종목을 준다는 거는 지금 과열되는 상황이고 현재 최근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이제 경고라든가 위험 종목 지정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종목의 재료가 정말 좀 돋보여서 좀 한번 멈춤에 지금 부해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 같으면 정말 극테마주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이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말 휴게소 졸업쉼터에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저는 이제 또 풀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진짜 혹하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쉬어가는 거다. 야, 휴게소. 휴게소다. 강릉에서 출발했다. 제가 춘천 정도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스팀이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유금 매니저님이 센스가 좋고, 이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잘 띄워주시는 것 같아서, 저 휴가 가도 되겠어요. 유금 매니저 덕분에. 자, 그럼 일단은 최연범 매니저의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벌써 두 종목 나왔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분위기 메이커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은요? 네, 테스입니다. 테스. 네네. 반도체로 가네요. 네네. 오늘 뭐 반도체 좋은 뉴스도 좀 있고, 일단은 이제 테스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강시원 매니저도 한번 갖고 왔던 것 같은데. 네. 강시원 매니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테스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조금 이제 최근에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증착 장비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 세정 장비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력이 그동안은 낸드 쪽이었어요. 근데 낸드는 최근에 그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갑자기 그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 기업이 지금 거의 기술력이 완전히 좀 많이 따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낸드 쪽이 사실 우리 쪽에서 좀 많이 부진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테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그동안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선단 공정 쪽을 좀 새롭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을 지금 이제 메모리 쪽, 그 HBM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번에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이 회사가 이제 변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HBM과 그다음에 선단 낸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퀀텀 점프가 되는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이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도 가겠지만 긴 호흡에서도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28,1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39,000원, 손절가 24,000원 잡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반도체는 저도 또 네. 이제 PSK 홀딩스랑 동질성 있게 기준을 잡고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테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저도 상당히 좋게 네. 보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 테스 형이 진짜 힘을 잘 쓰는 게 너무 테스 좋긴 형.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인데 네.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주춤할 것이고 네. 4분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이후에 다시 뜰 걸로 지금 네. 전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이 테스의 주가 상승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직전의 고점 어제죠. 네. 어제 고점을 진짜 한 0. 몇 % 남기고 이제 네.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재료가 이미 반영이 돼서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고 심지어 상대 강도 지수상 봐도 지금 거의 뭐 69.8인가 정도 거의 과열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소부장 종목들 중에 테스는 2분기 실적 반영됐으니까 좀 쉬고 네. 제가 갖고 있는 PSK 홀딩스나 네. 동진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쏠리지 않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궁금합니다. 이게 달리는 말을 타야 되는데 아, 일단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게 이게 한번 반짝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살짝 이제 흔들려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이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야, 이게 뭐 테스트 질문인지 네, 또 PSK 질문 없어요? 어플인지. 예. 자, 뭐 질문도 없으신가요? 일단 저는 테스가 2월 달에 삼성전자 계약도 있고 네. 이번에 이제 또 하이닉스 계약도 있고 저 정말 좋게 봐요. 네, 이제 정말 뭐라 할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테스가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게 이 네. 수주로 인해서만 주가가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낸드 쪽인데 이제 막 HBM 올라와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낸드 선단 공정 쪽이 ESSD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 그 낸드 쪽 인수했을 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HBM과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ESSD, 그러니까 아마 테스가 이쪽으로 좀 주력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쪽도 이게 이제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가 그걸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좀 강점 발휘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낸드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업황이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탈피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성장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실적 계속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네. 지금 테스도 HBM의 밸류체인에 네.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투웨이,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지금 납품하고 네, 네.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닉스가 주력이었는데 주력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오. 테스트 장비를 지금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네. 지금 뭐 장이 끝나고 네. 지금 삼성전자 HBM4 네. 퀄테스트는 아니죠. 뭐 통과에 네. 대한 통과 임박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상승분을 내일 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이게 단독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뭐 딱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네. 일단은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그 마이크론도 통과했는데 그쵸. 이제 통과될 때 됐다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이번 확정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테스도 그렇고 이 HBM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또 많이 급등할 것 같거든요. 예. 뭐 최근에 원희 IPS도 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의 밸류체인, 특히 HBM 쪽으로 네. 좀 주목을 해보는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과연 테스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 해서 좀 제가 질문을 해봤고요. 이호근 매니저의 테스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아버지가 많습니다. 원전의 아버지 나왔었고 이번엔 엔터의 아버지로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뭐 예측을 하신 것 마냥 이럴 땐 엔터 봐야 돼라는 거를 딱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엔터가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엔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탈을 쓴 엔터주를 가져봤습니다. 엔터는 엔터다. 네, 엔터는 예. 엔터다. 네. 엔터 K 강시환 매니저의 엔터주 미트온 준비해봤습니다. 야,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6월 달에 그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미버스 코인이라고 빗썸에 상장한 코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게임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카지노 게임으로 해서 많은 흥행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접목하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제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미트원 그 홈페이지 화면을 보니까 게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고요. 웹툰이라는 카테고리도 있고 그다음에 엔터라는 카테고리도 있고 뷰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4군데나 있는데 이걸 보니까 게임, 코리아 게임 좋죠. K컬처. 그다음에 웹툰. 최근에 시장에서 K컬처 하면서 웹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갖고 있으면서 그런 K 문화의 컬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엔터주로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서클 사장이 방문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10월 달에 법 제화에 대한 부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장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그 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도 있었는데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미토온이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콘텐츠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이제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완료가 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VIP라는 영화와 악기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던 감독님이 당신이 죽였다라는 그런 드라마를 제조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그 원으로 크게 흥행했던 사냥개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재밌게 그 부분에 봤습니다.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작 거의 90%까지 사냥개들 2가 거의 완료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4분기에 그러한 매출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투온이 계속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한국 K컬처의 분위기 그런 네. 걸 계속 이어가면서 컨텐츠 기업으로도 함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자, K컬처 그 자체. 그 자체죠. 왜냐하면 웹툰도 하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투온을 딱 보면서 아 이거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엔터의 아버지가 찍었다. 네, 제가 찍었으니까 갈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6,050원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7,200원 정도, 그 정도 해서 20% 정도 업사이드 되는 구간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3,300원, 여기 갭 상승했던 부분에 갭 라인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분할매수 잘 하셔가지고 엔터의 아버지가 추천드린 종목이니까 꼭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나쁜 장, 굉장히 좀 많이 좀 내려온 장에서는 그때 올라간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반등했을 때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좀 갭을 메우러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다린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 미톤보다는 다른 종목이 좀 더 시장이 반등할 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에서 오늘 8월달 좀 시장이 어려웠을 때 엔터주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 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시장의 뭐랄까 그런 메커니즘상 이제 주도주가 나오면서 주도주가 가고 그동안 올라갔던 산업들이 좀 약간 이렇게 저무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시장이 크게 반등할까요? 8월달에? 8월달 안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8월달 안에 우리가 승부 보는 엔터주, 8월달은 엔터주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8월달 지나고 나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스테이블 코인도 엮여 있어, 컨텐츠도 엮여 있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비중이 더 큽니까? K 컨텐츠에 대한 비중이 더 큽니까? 제가 이 종목을 원래 준비했을 때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파보니까 뉴스도 좋은 게 있고 오늘 나온 뉴스 좋은 뉴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캐대언이 이번에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하지 못하긴 했지만 2위 했지만 그 캐대언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탑10 안에 3곡이나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K컬처의 그 K팝의 그런 분위기는 계속 흘러갈 것이다 보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쪽으로 주목해서 이번 달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엔터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주로 보신다라 그러면 K 컨텐츠인 건데 네. 그럼 K 컨텐츠면은 미투온처럼 겹테마 있는 종목 말고 중심 잡는 대한민국 대표 종목 네. CJNA,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런 굳건한 친구들이 있는데 왜 하필 미투온인지.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저께 이가람 매니저님이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어떤 것 같다. 네, 그 그 종목 괜찮았는데 좋아요. 그래서 못 받으니까. 그거 좀 피하다 보고 그리고 CJENM은 좀 무거워요. 이번 달 안에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뉴스가 좋은 뉴스가 빵 나온 미투온 요거 차트 잘 만들어 놓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46만 주나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온 상황에서 차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에 터지면서 이번 달 안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 목표를 보면서 가져와 나왔습니다.
네. 그 지금 미트원이 오늘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있고 차트도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그래요? 그런 종목이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맛집을 찾을 때 네. 메뉴 하나만 가지고 하지 네. 뭐 이것저것 막 잡다게 하면 분식집이 되던데. 그러니까 네. 분식집은 딱 그때가 그리고 있어요. 별로 이 회사가 지금 실적 기대는 있는데 아직 밋밋하더라고요. 언제쯤 맞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올까요? 공격 들어왔어요. 네, 실적이 아직 제가 보니까 저도 확인해보니까 실적이 좀 미미해요. 뭐 어닝 서플도 없고 계속 미미하게 200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매출을 발생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컨텐츠 그 두 개의 컨텐츠 제작이 완료됐고 90% 됐던 그 컨텐츠가 넷플릭스와 함께 엮이면서 큰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래서 오늘 가져봤으니까 한번 엔터주의 아버지를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금이 좀 질문 너무 날카로운데요. 또 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매니저님도 무방 못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용호상바 4종목 모두 나왔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4종목 모두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용호상박 엄청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용호상박보다 더 재밌는 게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이라고 합니다. 개콘보다 재밌다고 하는데, 자, 이호근 매니저님, 그 재밌는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아, 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반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그 원전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반도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삼성전자 HBM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럴 때 어떤 종목이 텐배가 될지. 지난번엔 제가 파운드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있다가 파운드리 펑 터졌죠. 됐어요. 이번에 HBM 쪽에서도 아마 새롭게 또 지난번처럼 급등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BM 텐베거 궁금하다면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9시 10분에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TV 방송으로 보시다가 바로 유튜브 들어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또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 원전주 스페셜로 이어가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원전주에 대한 쇼크를 분명히 이용하셔야 된다. 근데 오늘도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상당폭 만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늦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전주 스페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분도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 현재 용호상박 1위 달리고 있습니다. 1위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 언제 하나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장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얼리버드 투자라는 방송으로 해서 아침 8시에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눌렸습니다. 이때 반등이 나오는 종목, 그럼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주도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MBN골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오늘 이제 경협주 이야기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금방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북주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섹터 말씀드린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오늘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왜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10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가 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분의 무료 방송 가셔서 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